한 주간의 카메라 루머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 마랑의 주간 카메라 찌라시 주까지 마랑 74화 시작합니다. 캐논 최근 중국 전파 인증에서 새로운 모델 코드 2개가 확인됐는데요. 4월에 등록된 DS126947 그리고 6월 2일 새롭게 등록된 DS126973 이 두 모델 모두 보급형 제품에 사용되는 무선 모듈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카메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EOS R10 Mark2. R10은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이번 등록 정보와 가장 잘 맞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EOS R50 Mark2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R50은 비교적 최근 출시됐고 R50V까지 나온 상황이라 가능성은 R10 Mark2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EOS R7 Mark2는 어떨까요? 현재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등록된 두 모델 모두 와이파이 4 무선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높은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모델은 EOS R8 Mark2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레트로 디자인 적용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클래식 필름 카메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풀프레임 바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변수는 파워샷입니다. 캐논이 올해 들어 파워샷 라인업 확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등록 모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프리미엄 컴팩트 카메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는 8월에서 9월 사이 최소 한 대 이상의 신제품 발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고 RF 신형 렌즈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논의 어떤 모델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소니 FX5 실물 이미지와 함께 핵심 스펙까지 새롭게 유출됐습니다. 후면에는 훨씬 커진 대형 LCD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UI 또한 새롭습니다. 베니스 시네마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메뉴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버튼 구성을 보면 펄스 컬러 전용 버튼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메뉴 화면을 보면 5K 3대2 오픈게이트 촬영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루머로만 돌던 오픈게이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주요 스펙을 정리하면 16메가픽셀 센서, 5K 3대2 오픈게이트, 트리플 베이스 ISO, XOCN LT 내부 로우 녹화, 베니스 스타일 UI, 대형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7월 하반기 발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센서입니다. 처음에는 16메가픽셀 글로벌 셔터 센서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내용이 수정됐고 현재는 새롭게 개발된 16메가픽셀 적층형 센서라는 이야기가 더 우세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의견이 또 갈리는데 일부 소식은 실제 센서 해상도는 더 높고 영상에서는 약 1600만 화소로 다운 샘플링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애초에 네이티브 16메가픽셀 센서라고 이야기하고요. 16메가픽셀이 맞다는 의견은 거의 일치하지만 그게 글로벌 셔터인지 새로운 적층형 센서인지 혹은 고해상도 센서를 다운 샘플링하는 구조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FX5가 FX3에 이어 다시 한번 컴팩트 시네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돌아오는 소니 RX10V. 이번 RX10V는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라기보다는 기존 RX10-4를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 가깝다고 합니다. 2사 600mm f2.4에서 4 자이스 렌즈 그리고 1인치 적층형 센서, 이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메가픽셀 1인치 적층형 엑스몰 RS 센서, 신형 비욘즈 XR2 프로세서, AI 리얼타임 오토포커스, 4K 60프레임, 120프레임 지원. 이번 RX10V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오토포커스입니다. 최신 알파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리얼타임 AF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기존 비욘즈 X에서 최신 비욘즈 XR2로 넘어가면서 AF 정확도, 색감, 노이즈 처리, 손떨림 보정까지 전체적인 처리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가격은 1899에서 1999달러. 과연 9년 만에 RX10 후속작이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3 지금 분위기를 보면 출시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말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현재 6월 말이 됐는데도 전파 인증, 유출 이미지, 스펙 루머까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출시가 2026년 하반기, 심지어 2027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지연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에이스 프로 2가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8K 촬영, 좋은 저저도 성능, 라이카 색감, 굳이 후속작을 서둘러 출시하면 기존 에이스 프로 2 판매만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인스타360은 신제품 대신 에이스 프로 2 화이트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제품 수명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루나 울트라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개발 리소스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루나 울트라 리뷰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리고 벌써 차세대 루나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해외 유명 IT 유출가가 인스타360의 초기 모듈형 프로토타입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올 초에 주까지 마랑에서 이 카메라에 대해 다뤘는데 그때는 아직 루나라는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사진들을 보면 현재 출시된 루나 울트라보다 더 모듈화된 구조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카메라 모듈 자체를 자유롭게 분리하거나 여러 형태로 조합하는 방향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꽤 의미가 있는데 이번 유출 사진에서 사용된 표현이 루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인사 360 모듈형 카메라 프로젝트입니다. 루나 울트라는 이 모듈형 플랫폼에서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루나 울트라 2 혹은 차세대 시리즈에서는 렌즈를 교체하거나 카메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촬영 방식에 맞는 확장 모듈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전 원R처럼 말이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루나 울트라는 완성형이라기보다 모듈형 플랫폼의 첫 번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듈 확장까지 이어진다면 포켓 짐벌 카메라 시장도 지금과는 꽤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DJI의 올해 하반기 로드맵 가장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DJI Air 4입니다. 현재 알려진 주요 스펙을 보면 듀얼 1인치 센서, 전방향 장애물 감지, 250g 이하 모델 가능성, 특히 1인치 듀얼 센서가 적용된다면 저조도 성능과 다이나믹 레인지는 기존 에어 시리즈보다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 시기는 9월에서 11월 사이. 다음은 DJI 아바타 3. 최근 공개된 아바타 360은 아바타 2의 후속 모델이라기보다 새로운 라인업에 가까웠는데요. 진짜 후속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루머를 보면 1인치 센서, 향상된 다이나믹 레인지, 영상 품질 대폭 개선, 기존 아바타 2가 1.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했던 만큼 센서 크기만으로도 체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 외에도 액세서리 제품들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2027년 DJI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루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DJI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DJI의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제품인데 고독스가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제품 이름은 고독스 C100. 가장 큰 특징은 투명 뷰파인더입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략적인 촬영 구도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고독스는 이 제품을 디지털 카메라라기보다 필름 카메라 촬영을 도와주는 프레이밍 도구에 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주요 사양을 보면 가로 60.8mm, 47.8mm 투명 디스플레이, 50% 이상 광 투과율, 104에서 71mm 크기, 약 65g 무게, 마이크로 SD 최대 128GB 지원, USB-C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내장 배터리, 최대 약 1시간 30분 연속 영상 촬영, 중앙 중점 측광 방식, ISO 조절 지원, 무게가 65g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 가격이 하나 약 4만원 정도. 물론 이 제품을 일반 디지털 카메라처럼 생각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고화질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필름 카메라 사용자들이 촬영 구도를 잡거나 가볍게 스냅 촬영을 즐기기 위한 컨셉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과연 이런 독특한 컨셉의 카메라가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주 새로운 카메라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마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주 마랑의 주간 카메라 찌라시 주까지 마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